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전시에 대해서 개요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 참여 작가분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 그 설명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우리 이제 3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15일은 첫 번째 순서로 이제 권정호 선생님이랑 송강희 선생님 두 분 모시고 대구의 화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러니까 대구 미술이라는 걸 놓고 이렇게 굉장히 여러 작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대부분 현대미술, 현대미술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다가 아니라 대구 미술이 지금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협회들 그리고 미술단체들 이 화단이 탄탄하게 지켜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그 일반인들 그리고 전문가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연구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두 분이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자료로 남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다 얘기를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저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필요는 없겠지만 짧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혹시 제가 했던 이 조사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구가 한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단체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가장 길게 지금 수명을 하고 있는 단체는 대구 미협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90년대에 나왔던 대구 현대미술가협회 여전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던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협회 같은 경우에는 대구 화랑협회가 지금 갤러리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이 화랑협회에 등록이 된 화랑 개수만 한 32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사립 갤러리들 해서 그리고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술 기관 이런 것들이 한 60여 개, 60에서 한 65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 250만 대구의 어떤 그 규모로 봤을 때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갤러리와 미술 단체 그리고 협회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미술대학을 가면서 제일 먼저 알았던 게 사실은 미협이라는 거. 대구 미협, 대구 예총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큰 미술 단체가 있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단체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깊게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술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 단체가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대구 미술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그냥 자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2년에 대구 미술협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이후에 좀 재미있었던 게 이게 1980년대부터 해서 굉장히 작은 단체들이 많았었더라고요. 근데 이 수명이 전부 다 2년, 3년 이런 식으로 금방 만들어졌다가 또 해체되고 만들어졌다 해체되고 예를 들어 아트신태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TAC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역사가 깊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미협을 중심으로 신조회, 이상회 그리고 그 가장 지금 최초의 미술 그룹이었다는 영가회 그리고 향토회 이런 단체들의 이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단체들이 사실 연구가 되고 어떤 자세한 어떤 기록이나 그런 자료들이 사실 많이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건데 사실 저희가 미술관에 근무를 하는 큐레이터도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자료를 발표를 해놓으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미술관에서 그리고 미술을 평론하시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구 미협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항상 권종우 선생님을 제일 먼저 떠올렸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미협하고는 별 관계없이 그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미협이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그림은 뭐 어쨌든 이 경제적인 게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미협은 그 정부에서부터, 그러니까 국가에서부터 돈을 뭐 어쨌든 가져와서 타와서 이 대구 지역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라든지 각 단체에 배분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하나의 어떤 미협이 하나의 어떤 그 역할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반대로 폐단도 많았죠. 하나의 어떤 그 뭐랄까 파벌이라 할까 하나의 어떤 그 힘을 가지니까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막 터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아예 미협을 아예 관심 있게 안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하고 미협에 관계되는 사람하고 뭐 완전히 조화롭게 잘 헤쳐나가는 편이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 경북미술협회가 먼저 이제 탄생했어요. 그게 62년도입니까? 아니, 대구 미협은 82년도에 81년도 2년도에 그 대구시가 직할시 되면서 거기 그렇긴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경북미협이 먼저 있었어요. 그때에 이제 경북미협이라 해도 대구가 중심이 됐죠. 거기에 이제 주경 선생님이라든지 점정식 선생님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먼저 이 초기에 우리 60년대에 그 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런 분들이 회장도 했지만은 미술사적으로 봐서 60년대를 장식한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들이니까 그렇게 대구에서도 훌륭한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경 선생님 경우는 다 알다시피 추상미술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작품을 해왔고, 그 외에 이제 81년도쯤 되어서 이제 거기 대구 미술협회가 됐는데 그 당시에 60년대에 이제 그 미협 안에서도 서로 이제 파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60년대 초기에 70년대 그렇게 60년대 말쯤 되어서 이제 그 이영융 선생이 주장해가지고 그 경북미술협회의 회장이 되었죠. 그 당시에 이제 대구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이복 선생님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대구의 전설 같은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클은 거의 60년대 후반에 이제 전국적으로 서클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1960년대는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를 재건하고 있는 63년도 아마 대통령이 됐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하면서 미협도 그 당시에 이 하나의 힘을 만드는 하나의 단체로서 서울서부터 그 한국미협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정부에서 전체의 예술인들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60년대가 시작되면서 60년대, 70년대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어요. 대구도.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회장들이 말하자면 서석교 선생님이라든지 한준우라고 문화 쪽에 그렇게 대구 문화방송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그 대구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시민회관이 있었습니다. 시민회관은 지금 역전 앞에 있던 것이 시민회관, 그걸 중심해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겼어요. 그 좀 거리가 멀죠. 그게 생기고 나서 이제 제 단체들도 활동을 각 단체별로 그 예총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대구에서 이제 미협도 거기 발맞추어서 생기고 서클도 생기고 이렇게 했어요. 60년대 말 70년대 그렇게는 70년대에 거의 그 서클이 많이 생겼어요. 와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학이 60년대에 거의 그 초기에 대학교가 있고 미대가 생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대구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계명대학 경우에는 65년도에 64년도 아니지 63년도에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63년도인가 4년도에 생겼는데 저는 저 경우는 65년도에 계명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4년 하면은 69년도 정도 졸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72년도 졸업했어요. 3년 후에 그 군에 갔다 오니까 71년도에 졸업을 하게 1년도 말 뭐 2년도 초인가 그렇게 졸업하는데 그 당시에 서클은 제일 먼저 대구에서 뭐 항토에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안가주망이라고 대구에서 그 현대미술 쪽에 시작한다고 처음 생겨서 1회만 했는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게 60년대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상회, 그 다음에 신조회. 이상회는 구상계열에 대표하는 작가들이 모였다면은 그 다음에 신조회는 추상계열이 주로 이제 하는 그 서클로 등장하게 됐고 그 말고도 대학교의 서클로서는 71년대에 청목회라하는 그런 것도 생겨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 청목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명대학 중심에서 이집회라든지 또는 저게 스라별 예대 졸업생들이 중심이 된 또 서클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뭐 이 각 대학별로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서클이 생기게 되고 뭐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집회는 70년대 71년인가 그럴 거예요. 72년다 그럴 거예요. 그건 내가 정확하게 1, 2년인가 모르겠는데 이 집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5128도 이제 74년도 그 다음에 현대미술제 제락하는 거는 현대미술이 이제 그 서울대학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홍대하고 이렇게 같이 겹쳐서 대구에 이제 그때는 그 전에는 이미 대구에는 이제 대구를 중심에 대구나 이 경부를 중심했는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그러면 서울대학에 또 나온 사람들, 그다음에 부산사대 나온 사람들, 그다음 서라벌 예대 졸업했니. 서라벌 예대와 부산사대는 2년제예요. 그렇게 실기 교사들이죠. 그분들이 처음 직장이 전부 다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 2년제 나온 사람은 실기 교사고, 그다음에 그 정규 4년제 나온 사람은 그 정규 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중동 미협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경북 미협전이라는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그 중고등학교 선생을 중심으로 했는 서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각 그 대학별로 나온 중심으로 한 서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죠. 계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명미술협회라 하는 게 생겨 있었고, 뭐 이렇게 생겨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하면 제일 그 크게 이제 부각되었던 게 구상계열의 그 이상회와 신조회 이 두 개가 굉장히 그 활동을 하고,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하고 나온 게 이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는 이 문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같은 세대별로 그런 게 71년도, 2년도에 나오가 있었어요. 그런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졸업한 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하는 현대미술제 하는 게 있었으며,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특징적인 게 뭘 하면은 대구에서 막바로 일본하고 교류하는 전시회가 처음으로 신조회에서 있었어요. 신조회에서 일본 후쿠오카의 그 교류전을 처음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거는 아니고. 아니 대구에서. 아, 대구에서. 난 지금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아마 그렇게 전국적으로보다 굉장히 빠른 거일 거예요. 79년도에 그 후쿠오카의 교류전이 그전에도 뭐 있긴 있었어요. 중국하고도 교류하고 우리는 대만하고도 교류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전시회가 우리들 눈을 뜨게 했어요. 사실은 신조에서 송광희 선생도 있고 여기에 변정권 선생도 있고 전부 다 그 일본에 가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책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 서클 대학교 나오고 해도 전시회가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만처럼 이렇게 많아가지고 작가들이 뭐 자기 작품을 갖다가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검증받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대화하고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뭉쳐서 서클 말하자면 졸업생들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뭉쳐서 활동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본 갔다 와서 대구에서는 신조회 그 멤버들은 굉장히 새로운 그걸 느꼈죠.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신조에서 그 일본을 갔습니다만은 요 송광희 선생도 그렇고 한데 그 당시에 가고 와서 봤을 때 일본에는 거의 미니멀이 많아 있었어요. 미니멀 많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도 미니멀 하고 있었지만은 미니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는 굉장히 폭이 좁은 데 대해서 굉장히 폭이 넓은 세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이건 우물 안의 개구리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특히 이제 다른 이야기 서클 이야기하다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그 서클 이야기는 다음 요 정도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광희 선생님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송광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협회나 단체나 어떤 서클이나 이런 데 전혀 가입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아니지. 서클은 그 당시에는 뭐 현대미술제라든지 뭐 이런 데는 참여를 했습니다. 몇 회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몇 회째? 1회에. 네. 참여를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60년대만 해도 미술대학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교수님들이 서울서 대부분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뭐 정정식 선생님이라든지 장석수 선생님이라든지 이 선생님들이 주경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전부 다 이 대구에 계셨거든요.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뭐 단체전 그룹전 타고 했는데 그 미술대학이 생기니까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서울대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어떤 출신 학교별로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이 대구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의 어떤 느낌,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서울이니까 대구보다는 좀 더 앞서간 하나의 어떤 그 느낌, 이 느낌을 가지고 대구에 내려와서 이 이제 교단에 이제 몸을 담게 되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던 하나의 어떤 팀하고 또 서울서 내려오는 그 새로운 팀하고의 어떤 그 뭐 알력이라 할까,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이 새의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기에 또 가장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이 정정준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계명대학 같은 데 남아 있을 수 있었죠. 안 그러시면 서울대학이라든지 홍대한테 벌써 밀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이 뭐라 할까 일종의 어떤 그 뭐 처세락 할까 이런 게 아주 잘 되니까 어쨌든 서울에서 내려온 팀들하고 화합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대구의 이 문화를 갖다가 만들게 되었죠. 근데 어쨌든 대구는 대구대로의 어떤 기존 대구에서 기존 하나의 어떤 그 작품의 어떤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양분이 됐는 거죠. 되어가지고 뭐 서울서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은 뭐 중앙하고 가까우니까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교류제의라든지 외국의 어떤 그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거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졌겠죠. 대구 출신들보다는 가까워졌겠죠. 그게 그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힘이니까, 하나의 능력이니까, 그걸 이제 이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대구의 어떤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이 굉장한 하나의 어떤 그 이 파워를 가지고 교단에 섰는 터이죠. 어쨌든 대구에는 자생적으로 옛날부터 있었던 하나의 어떤 힘하고 그런 저 서울서 내려오는 힘하고의 부딪힘은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고, 그러고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는 거는 대구는 대구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푹 썩으면은 푹 삭히게 되면은 새로운 게 나타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계속. 그러고 그런데 어떤 그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그 여기 단체의 어떤 외국의 유통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 기존부터 대구 출신으로서 대구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열심히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계명대학이 이제 60년대 시작했지만 대학원이 70년대 가까이 돼서 아마 대학원이 교육대학원이 생긴 걸로 알고. 그때는 대학 교수들이 대학교만 나오고도 교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72년도 저도 72년도에 교육대학원에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예를 들면 이건용 또 예를 들면 이강수 다 같이 다녔던데 그런데 서울이라는 특징하고 대구라는 특징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 아까도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가 서울하고의 관계하고 대구의 관계는 또 다른 그 국제적 진출에 말하자면은 좀 떨어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던 사람들이 국제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대구도 이 뭐 현대미술제가 가끔 보면 현대미술제 제락하는 거는 축제거든요. 그게 뭐 대단하게 해서 전체가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말하자면 어디 가서 봤노 하면은 주로 미 공보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국제적인 문화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7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팝아트든지 이런 것들이 대구에 그 하고 이미 뭐 해프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책을 통해서 다 나오가 있었고 이제 그런 걸 가져와서 뭐 한다고 해가 새롭게 뭐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나 빤한 거다 하는 걸 그대로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분을 따가와서 그걸 그대로 전시할 때에 웃음거리인데 그게 다른 사람 다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정말 새롭게 하는 걸로 그렇게 비춰진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대구에는 그 당시에 정보가 접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서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개대가 저는 65년도에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미술로 이렇게 발달이 64년. 했었다는 그런 도시라는 거에 비해서 개대나 그 개대가 그때 생겼다는 건 영대든 경대든 다른 학교들은 더 늦게 미대가 출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다 출발한 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 학교들이 생긴과 동시에 이 미술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길러지기 시작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미술 대학을 중심으로 이제. 그래 이제 협회는 뭐 젊은 사람들한테 그 당시 싸움에 서로 이제 그 뭐라 할까 파워 게임 하는 그런 것이 보여졌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말하면 그 뭐 새로운 그런 자기 아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서클보다도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온 것이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돼서 거의 이제 바깥하고의 문이 열려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또는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 대구 문화에 큰 역할을 한 걸로 생각해요. 뭐 말하자면은 그 80년대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올림픽 때문에 큰 발전을 했는데 이 문화도 그걸 통해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어떤 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5, 60년 정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서양화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더 넘은 그렇지. 시간인데 현대미술 그것도 대구 이렇게 봤을 때 5, 60년 정도 이 짧은 역사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발전을 하고 지금 동시대 미술이라는 것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예. 네. 6.25 동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미군정이 있고 신문화가 그래도 이제 외국이 가깝게 되었죠. 그 전에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새로 재건하면서 60년대는 재건이잖아요. 그다음에 80년대 전두환 시절 이 억압된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뭔가 반항하고 또 민주화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작품도 우리 문화도 과거에 있던 오래전부터 이루어던 그 유불선에 관계된 그런 문화적인 내용이 이 서구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1910년도 20년도를 통해서 서구 문화를 따라가면서 급변하게 바뀌었다고 봐요. 그리고 5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와서 거의 70년대, 80년대에 이 국제적인 그 교류가 말하자면은 가서 직접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활동을 하고 하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나 그 다음에 그 역량에 의해서 다시 또 교육이 되어서 거의 2000년 되어서 이제 꽃을 피우는 거죠.
왜 그러냐면 88년 올림픽이 있고 난 다음에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적인 거하고의 관계가 많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면은 그 문화적인 그게 서구화된 거는 또 서구화됐다 하기보다는 국제화됐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술하는 그런 운동도 우리 미술사적으로 보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다 서구화되어 가고 이제 지역도 세계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포스트 모던쯤 오면은 그 문화가 우리가 보는 문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가 세계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을 다시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미니멀도 그 행위에 봐서는 미니멀적인 그 물질에 대한 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위라도 그걸 우리 문화 속에서 끌어오는 미니멀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이 한지에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지의 문화적인 어떤 그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 또 다른 하나의 우리의 특성으로 문화적인 특성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해왔던 역사의 그런 패러다임을 보면은 이 필묵 그래 피를 가지고 먹을 사용하던 그런 데에서 그 다음에 이 볼펜이나 그 다음에 이런 그 붓으로까지 오면서부터 이 필이 선에서부터 면으로 발전해오고 지금은 이 문화가 이 다른 각도에서 저게 이 제3차원적인 어떤 그런 공간 속에 인간의 존재라든지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저도 굉장히 동감 가는데 굉장히 이 우주를 갖다가 한 우리 속에서 한 울타리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단일한 특성적인 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팝 같은 우리 그 음악 하고 있는 지금 BTS 그 방탄소년단이 하고 있는 그런 그게 대중문화지만은 그런 그 파워가 우리의 과거부터 왔던 끼라든지 우리 문화 속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어받았다 보는데 이 미술도 지금 우리의 문화가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정도로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세계와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국제화, 그다음에 세계화, 지역의 어떤 전통 자체가 세계화가 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는 모두가 다 공감하는 말인데 두 분의 경우에 두 분 다 한 분은 이제 일본을 다녀오시고 한 분은 미국을 다녀오시고 70년대라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사실 해외를 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얼마나 더 힘든 결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송광익 선생님 케이스를 들었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역사학을 전공을 하시다가 전과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큐슈라는 곳을 다녀오시고 했는데 아까 국제 교류가 시작됐던 70년대, 80년대, 본격적인 80년대 그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송광익 선생님 그 당시의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한 인간이 자기 어떤 세계를 갖다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것은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대구에서 그 당시에 우리 어떤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떤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작업했던 분들이 어떤 구상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나는 이 대구의 어떤 그 현대 미술이 기본이 바탕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금 호남 쪽하고 우리 대구하고는 많이 틀리거든요. 틀리는 이유가 어떤 교육, 가장 기본적인 어떤 교육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정정집 선생, 장서수 선생, 유병수 선생, 뭐 유병수 선생,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어떤 그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구상적인 게 아닌 하여튼 새로운 어떤 이 세계를 향한 그런 어떤 작업들이 우리의 어떤 본보기여야 됐죠. 그래서 뭐 방학 때 되면은 뭐 평상시에는 그림을 좀 교육 때문에 못 그리잖아요. 방학만 되면은 학교의 그 교실 강의실이 완전히 자기 작업실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하나의 어떤 이 산 교육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대구의 어떤 현대 미술이 굳건한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와 더불어 뭐 서울 출신들의 어떤 서울서 대학 나온 분들이 대구의 어떤 교수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대구의 어떤 현대 미술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리 안 잡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 8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 세국 정책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경험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뭐 전부 다 뭐 외국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고 하니까 그때 받은 교육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야 이거 뭐 뺏겨 묻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뭐 달라졌죠. 뭐 알게 되고 알아차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맞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분간 같은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고 하니까 어쨌든 그림 자체는 역시 펼쳐지고 마음이 열려야만이 하나의 어떤 그 작업이 좋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새로운 하나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고 이렇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는 교육이 모든 뭐 예술이든 뭐든지 하나의 어떤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그림도 마찬가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지 엉뚱한 데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엉뚱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뭐 재료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일본 처음 가실 때 놀랬죠.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 알기로는 뭐 수치야 아니면은 뭐 유화 정도, 뭐 가시오 정도 이 정도만 뭐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뭐 템페라부터 시작해 온갖 게 다 있으니까 은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으니까 이 재료의 어떤 다양성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거죠. 뭐 그전에도 뭐 교육 받을 때도 뭐 다양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어쨌든 눈으로 확인하니까 역시 넓구나 다양하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세대하고 우리가 이 그림 처음 시작했던 세대하고는 이 세대 자체가 세계 자체가 틀리는 거죠. 틀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옛날에 그렸던 그림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림을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렇게 본인의 어떤 마음을 열어가지 않으면은 뭐 그림은 그걸로 끝인 거죠. 안 열리는 거죠. 앞문을 떠려도 안 열리는 거죠. 예, 제가 그 부분에서 교육이 가장 기본이다. 두 분 다 교육자로 정년까지 활동을 하셨고 또 두 분 다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시고 또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시는 거나 서구의 문화를 경험하시고 이 신표현주의 적인 어떤 그런 작품을 한국에서 보여주시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마 그 두 분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던 후학들한테도 많은 영향이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나타났던 막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그 다양한 청년 그 당시의 청년 작가들의 어떤 활동들 그런 데서 나타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큰 맥을 이루었던 한국예총, 그다음 경북미협, 이제 나중에 바뀐 대구미협,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나온 대구현대미술가협회, 90년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작은 그룹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심지어 그런 협회들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고, 그리고 그 협회들은 협회들끼리 서로 또 다툼이 있었고 경쟁을 했었고 서로 또 막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전투적이면서도 이랬을 것 같으나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영향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는 싸우는 것처럼 보였고 비난으로 보였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더 많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처음에 이제 모았을 때도 그 제가 어느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여쭸어요. 이번에 이제 8분 모이시는데 막걸리 한잔 하시고 또 술상을 업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싸움이라는 어떤 그런 비난이라든 어떤 그런 것보다 이제 다 포괄적으로 이제 포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금은 또 다른 어떤 미술의 문화가 만들어져 있구나, 그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왜 이렇게 많은 작은 소규모의 단체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왜 그랬을까요? 서클을 하는 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품의 그 서클 이름이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활동하는데, 거기에는 하나의 그 서클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90년대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트 신대가 있었어요. 제가 창립을 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베니스 비엔날에 특별상도 타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들 모였어요. 뭐 전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활동한다 하는 사람은 다 모였죠. 부산의 허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의 우재길, 그 다음에 전주의 유휴일, 그 다음에 서울에는 그 전수천, 또 저 누굽니까 항주리, 그런 분이라든지, 대구에서는 이제 김영세, 그 다음에 또 이명미, 또 지금 남춘모,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서클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가 있었으니까 대학교에 졸업생들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서클을 했는데, 아트 신대라 하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그 특징적인 그 서클이 자기 주장, 예를 들면은 그 전에는 신조라든지 뭐 현대미술 이런 특징들을 90년대 오면은 종합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했다는 거죠. 뭔가 그 나름대로의 현대미술을 보고 있는 눈이 자기 작가의 그 완성에 가까운 그런 걸 생각해서 서클을 움직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대구에 또 대작을 중심으로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대작을 중심으로 해서 서클을 만들어서 15년 동안 그걸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그거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구심점이 있어요. 서클을 가만 보니까 구심점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심점이 되어가 그걸 이끌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의미가 이미 퇴색돼 버린 거예요. 그 학생들을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서클로 바뀌어 버릴 수 있게 돼서 그건 서클의 본 의미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두게 됐는데, 그런 서클이 한때에 대구 미술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대구에 새로운 미술을 각국에서도 공부해오고 제대로 했는 사람들이 한번 대작을 중심에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운동이 잘 없더라고요. 뭐 2000년대 들어오면은 그런 뭐 큰 단체가 모여가지고 뭐 대구를 생각하고 그다음 대구에 대한 그다음에 그 운동이 뭔가 그 지역을 중심에서 한 게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와 그럼 전부 세계화되었으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대구에 뭔가를 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뭐 지금보다는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서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저가 중심됐다가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세계 흐름이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시대적인 어떤 그게 있는데 거기에 밀려서 또다시 그걸 한다 하는 게 우습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 이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다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을 들어보면은 뉴욕에서 이제 이 작품을 한다 하는 거는 본인이 제일 느끼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한국에 대한 그런 생각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저는 공부하러 가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그 영주권을 따가지고 거기에 살 수도 있는데 오게 됐죠 다시. 말하자면은 복직을 안 할 수 없어서 했기는 했는데 86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공부할 때는 외로움이라든지 뉴욕에서 살면서 혼자 외로웠을 때에 떠오르는 게 한국의 옛날 이야기, 옛날 한국 사회, 또 내가 겪었던 거. 저는 내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1962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에 저는 63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렇기에 2년 때 저희 형은 대학교 2년이고 3년 차이 나니까 2년이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전만 해도 이 대구 사회가 굉장히 그 60년대라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폐허를 다시 복원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중에 토목 건축과를 들어갔지만은 그것도 뭐 그 의과대학다가 떨어져가 그 작조를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봤던 거는 그 당시에 60년대에 저희 아버님 병원을 했는데 이 거리가 그 역후 파출소 뒤인데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뭐 교통사고도 많고 사고가 많았어요. 내 그 환자가 들락날락 그러는데 그 옆방에 그 병원 옆방에 있었는데 옆방에서 형님은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굉장히 소스라치 놀랐어요. 그게 이제 형님 경우에는 그 두개골을 자기는 뭐 상악골 하악골 하면서 배우기 위해서 거기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샀는데 전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충격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에 이 자갈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지나갈 때에 앞에 고등학생이 차를 이렇게 자전차를 타고 이렇게 장난치자 앞에 눕혔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그 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또 버스가 가는데 또 다시 지나가 버렸어요. 그 상황이 항상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해골도 보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폐가 나빠 각혈이 있어가지고
가니까 이 휴양을 해야 된다 해서 고등학교 반년을 쉬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몸이 그때는 약했죠. 그래 이제 밀양에서 이제 저기 그걸 했어요. 그와 같이 이제 그때의 충격. 그리고 내가 군에 갔다 와서 군에서 66년도 군에 그래 65년도에 어디 갔나 하면은 군에 갔는데 65년 대학에 들어갔는데 66년에 군에 가서 내가 그랬겠네. 그 2년 후에 제가 이군 사령부까지 실려왔어요. 그 커피를 제가 군단 사령부에 그 비서실에 있었는데 사령부에 있었는데 커피를 마시면 부정민심했어요. 그래 굉장히 놀랬죠. 그래가지고 죽음에 대한 그 당시에 이군 사령부 실려와서 전방에서 2군 사령까지 1군, 2군 해가지고 여와서 병원을 해서 다시 거기서 제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그 내가 대학교에 저기 미국에 있을 때 머릿속에 그 떠오르고 그게 이제 한국이라 하는 이 나라가 정말 어떤 쪽으로 보면은 교회 같은 경우를 교회에 그 저 십자가도 그리기도 하지만 교회에 개척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를 셋업해 가지고 파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만은 친구가 보니까 셋업에 파는데 사람 끼워 가지고 이제 그걸 팔더라고. 이게 굉장히 사악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은 교회를 파는데 자기가 셋업해가 그 위에다 셋업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인원이 차면은 그 교회를 이제 자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 교인 몇 명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런 사회가 어두운 사회였어요. 그런 그 어려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 재물이 필요하고 이런 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제 작품에 하게 된 동기가 크게 이제 많은 그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뭐 성당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그 죽음에 대한 포비아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내려하는 이 일을 하면 자꾸 만들면 해서 그걸 없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게는 굉장히 그 지금까지도 많이 그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작품을 만드는 그 나를 이기려고 하고 나를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잘못된 정치를 바라보고 이런 것 등이 그림에 예를 들면 전두환 시절에 그 항거하는 모습을 이가 갈리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했고 그런 것 등이 이제 오면서 우리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또 한쪽에는 해탈하는 쪽으로 말하자면은 죽음을 이기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예를 들면 의사가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데 치유하려고 하는 쪽으로 그 작품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된 거죠. 뭐 그걸 저 간단히 이 이제 작품에 대한 그 동기라든지 왜 이렇게 저런 해골을 뭐 많이 만드느냐 그걸 만들므로 해서 쉽게 말하면 그걸 잊는다 할까요? 또 그걸 통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등이 저희 작품에 주돼야 되는데 그 감각적인 인간적인 감각, 인간적인 감성을 주로 다루는 그런 작품으로 표현해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송수 아까 그룹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왜 많이 생기고 부서지느냐. 나는 그건 하나의 어떤 그 나무로 이야기하던 나이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무의 나이테가 촘촘해지고 그룹의 어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나이테의 폭이라든지 이게 더욱더 단단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 화단이라든지 이 그림에 있어서 작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나는 서로 간에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상태의 어떤 그룹전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또 서로가 뜻이 맞으면은 뭐 1년도 좋고 2년 좋고 올 때는 5년씩 뭐 10년씩 이렇게 가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게 없어졌을까? 그게 없으면 과연 이게 뭐가 나이테형을 갖다가 만들어낼까?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오늘날 지금 요즘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 자기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또 이게 함축적인 게 혼자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나 했던 거 뭐 그런 게 모이면 하나의 이점도 되고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 이점도 되고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질 때는 앞으로의 미술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걸 갖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니 이 그룹의 어떤 부침을 갖다 이야기할 때 나는 그룹의 부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대미술, 그다음에 현대미술은 당시에 새로움을 추구하고 아방가르드적인 어떤 시도들을 했을 때 우리가 현대미술을 영어로 하면 모던 아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현대미술은 그때의 현대미술이 아니라 컨템포러리, 동시대의 미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조금 경험과 조사에 의해서 저도 그분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특히 대구에는 굉장히 많은 상업 갤러리, 개인 갤러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 전후로 해서 붐이 한번 지나갔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의 작가들, 이 작가들은 더 이상 이제 선생님들이 경험하셨던 그런 그룹이나 단체전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단체로 어떤 이즘을 만든다거나 단체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조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간다가 아니라 모든 그 젊은 작가들은 각자의 세계만 추구하고 가치가 아니라 나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어떤 사조에도 나는 속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런 경향들이 에다가 발맞추어서 이 경제가 발전을 하고 미술이 상품화되고 상업 갤러리들이 활성화되면서 상업 갤러리들에서는 단체전을 열 필요가 없잖아요. 그룹전, 어떤 사조를 보여주는 그룹전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개인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그 현 상황에서의 미술 결합하는 건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걸 보니까 중심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게,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어떤 중심을 잡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내가 찾고 싶은 거 이런 걸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열어놓고 볼 줄은 아는데.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어떤 문제지. 그 젊은 세대의 어떤 이 지금 상황이 뭐 그렇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을 못 잡는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만 있으면 앞만 열려 있어도 다양한 하나의 어떤 게 보여져도 뭐 약간씩 변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암만 뭐 오픈되고 뭐 현대가 암만 뭐에 가더라도 변하는 거는 나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방금 그 2000년대에 많이 특성이 바뀌었다 하는 거는 이 88년도를 지나고 난 다음 90년대에서
부터 시작해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오면 뭐가 있노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이 상업 화랑이 이 폐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한락하다 보니까 이제 작가 개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작품을 하니까 작품에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고 또 좋은 작품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도 폐단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작가들이 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으면 많이 발전했기도 했을 건데 지금은 이제 그 화랑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걸 그려서 뭐 과일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게 성공을 했다. 일반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 근데 작가로서는 그 하나만 갖고는 다양해야 되는데 그 스타일의 그 모양의 그 특성을 그대로 해서 2개, 3개, 4개 하다 보니까 팔리는 거는 이 집도 팔리고 저 집도 대량 생산해서 팔리는 거지 팔리는데 작가로서의 그 깊이는 없어지는 거죠. 작가의 깊이라 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한두 점은 좋은데 그게 계속 똑같은 걸 거의 뭐 같은 걸 계속 한다면은 그게 뭐 10년에 20년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런 경향으로 빠져나가는 상업화랑이 갖고 있는 그 폐단의 문제점이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작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과거보다는 작품 하기도 편하고 보여주기도 편하고 많은데 알려질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와 그러면은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예를 들면은 생각과 하는 행위가 다르고 시간과 공간이 다르고 하는 작가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이 달라서 큰 줄거리는 같다고 볼 수 있어도 그걸 거의 카피하는 식의 그런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가 태어나기 쉽다는 거죠. 이 상업화랑이 생김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작가가 돼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바꿔 말하면 그런데 잘 적응도 못하는 경우도 생긴 거죠. 그 화랑에 뭐 가끔 보면 화랑에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그거는 뭐 저게 예를 들어서 너무 뭐 그로테스크하다든지 뭐 또 안 좋아한다든지 뭐 그 특수한 가정집에 걸어놓기 위한 그런 스타일로 변하다 보이기에 뭐 특수한 그 좋아하는 일반인들 좋아하는 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유약한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작가들이 지금 유명하다 하는 작가들이 그렇게 빠진 작가들이 많이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걸 70년대, 80년대부터 쭉 해왔던 작가들은 그런 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는데 작가로서의 취할 바는 끝없이 탐구와 끝없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나 죽을 때까지 그런 걸 하면서도 참 자기가 파고들어가는 깊이가 있다면 철학적으로든지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치유하는 쪽이라든지 어떤 적 간에 뭔가 그 깊이가 있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인간이 태어나서 뭐 그냥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가로서는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의미, 소명이라 할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 그게 작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거의 마무리 멘트처럼 작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전시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8분의 작가한테 공통적으로 느낀 감정이에요. 이 깊이라는 것과 예술에 대해서 진정성을 늘 고민하고 계셨고 아직도 그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전히 또 새로운 것을 찾으시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이번 전시를 열고 가장 보람을 느꼈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고 또 감동했었던 어떤 작가분들한테 느꼈던 그런 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러서 지금 그 이충욱 선생님이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질문 뭐 궁금하신 거 물론 따로 인터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궁금하신 거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작품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작품을 보니까 훨씬 더 생동감도 있고 좋은데요. 근데 오늘 사실은 대구 화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잖아요. 근데 화단이라는 게 뭐 해석하자면 뭐 작가들의 사회 혹은 뭐 미술계 전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의 어떤 뭐 서클이나 협회 이야기는 했는데 그럼 작가들이 활동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 좀 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여기 대구 미술관이 있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뭐 공유화랑이나 뭐 경북공보관 전시장이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70년대 들어가면서 뭐 백화점 화랑들 그리고 뭐 맥향 화랑이나 이목 화랑 그리고 시민회관까지 맞습니다. 생기고 80년대 들어가면 또 뭐 저기 갤러리 대시나 수화랑 같은 그러니까 공간이 바뀌면서 아마 선생님들도 활동하시는데 좀 변화가 있었지 않을까. 좀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때는 거의 이제 단체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어떤 단체가 시민회관에서 하게 되면은 개별적으로 작업하지만은 사람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작가가 작품을 한다 해도 특이하지 않고는 거의 그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때와 지금하고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때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그 말하자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중요시 여겼다면 지금은 참여보다도 오히려 작가로서의 자기의 특성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걸 나타내는 시기로 바뀌어간 거 아니냐. 그런 우리가 이제 커오면서 처음에는 그 이제 미술을 한다하는 데에서만 그 만족을 하고 전시에 연다하는 데만 만족했다면은 지금은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자기의 얼굴을 어떻게 깊이 있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깊이 있게 해석하고 표현할 건가 여기에 고민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이 작품을 내놨을 때에 그 대구를 상대로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어디 내놔도 그게 그 서로가 그 내가 뉴욕에서도 전시하고 그 다음에 뭐 상해 뭐 미술관도 전시하고 여러 군데서 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나락한 특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또 작가로서 대구의 작가로서 나타낼 건가 그런데 아마 더 초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은 공간 자체가 이렇게 성격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성격을. 옛날에는 뭐 고상을 하든 비고상을 하든 전부 다 뭐 아무 공간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80년대에 들어가 80년 후반기에 들어오면은 더욱더 이 공간 자체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온화 자체가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림에 대한 어떤 성향, 비구상은 비구상, 구상이면 구상 이런 쪽으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그게 지금까지 쭉 흘러나오는 거죠. 나고 뭐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큰 공간, 큰 단체에서 만들어지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뭐 다양하게 초빙을 해야 하지만은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들은 성격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학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수업이 있는데 송강희 쌤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에 대한 어떤 강한 인상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우리 수업만 들어가면 그 수업 시간 내내 야단만 맞았어요. 예, 작업에 대가 학생들이 이제 너무 어떤 실험적인 어떤 작업들이라든지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통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이끌어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예,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이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본인 자신이 새로운 걸 갖다가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계속 유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 그런 어떤 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예. 고정된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그러니까 작품에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 어떤 열려있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작품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을 강구했는 거죠. 예, 그때 그 당시 때 수업 시간 때마다 계속 야단만 맞으니까 제 차례가 돌아 이제 작업을 해가 보여줘야 되는데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때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고민했던 게 그때 이제 돌바지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청바지에 물을 빼가지고 막 입고 다니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한지의 색깔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걸 락스를 이용해 가지고 색을 빼서 계속 겹쳐서 파나의 아쿠아 틴트 같은 느낌이 나게 이제 작업을 해갔었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 갖고 그 시간 한 시간을 다 메워서 다른 작가 뒤에 다른 학생들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제 작품 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갖다 끝냈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학점도 예,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전부 다 몰입되는 거죠. 거의 뭐 저도 예상은 했었죠. 무서운 선생님이셨던 걸로. 근데 그 무서움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새로움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새로움을 찾는 것 자체가 예술가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몇 번이나 저한테도 얘기를 하셨고, 또 그런 그 송강희 선생님의 스승이셨던 정점식 선생님이나 그 다른 교수님들이 또 우리 두 분 선생님에게 보여줬었던 어떤 그 스승으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 그것이 이제 또 서옥순 선생님 같이 그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에게 또 이제 전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흐뭇하고 좋은데요. 이제 슬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 몇십 년에 되는 그 대구 미술의 역사를 다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하기는 했으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더 남기고 싶으신 말,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선생이 우리 점정식 선생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이제 경명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기는 2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65년도에 들어갔는데 점정식 선생님이 피카소를 설명하면서 내가 안죽게 잊지 않는 거는 퍼도 끝없는 셈이나 할까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형식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사고를 계속 하다 보면은 10년 깊이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지금도 같은 소재로 하면서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항상 그런 피카소가 한 말을 점쟁이 선생이 전해 주셨는데 그 뜻이 정말 깊이 있는, 샘을 파면 팔수록, 땅속을 파면은 물이 솟는데 그 파면 팔수록 샘의 깊이가 더 생긴다는 거죠. 작가도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 긴 시간 1시간 반 동안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자료로 미술관에서 연구 자료로 쓰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